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응급사고 처치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요즘 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산으로 바다로 네. 떠나시는 분들 많죠. 떠나게 되면 마음 설레고 다 흥분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자칫 잘못해서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인해서 휴가 분위기를 망칠 뿐더러 분위기만 망치면 괜찮은데 본인이 목숨을 잃는다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건강 플러스에서 말씀드리는 응급 조치를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름 하면은 또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놀이 사고 정말 많이 요즘 일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해병대 캠프에서 또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일단 물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람을 물 밖으로 구조해내는 게 첫 번째고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응급구조 요청을 해놔야 됩니다. 네. 다만 그 응급구조 자체가 좀 지연이 된다든지 도착이 늦을 경우에 그분들이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올바르게 해주고 인계해드리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겠는데요. 네. 응급시 처치의 그 기본은 A, B, C에 있습니다. 예. A는 기도 확보, 그래서 에어웨이, 그다음 B는 호흡 개선, 그 브리딩이죠. C는 혈압 유지 또는 맥박 유지죠. 서큘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기도 확보라는 것은 사람이 숨을 쉴 때 그 공기의 통로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즉 구토했을 때 그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도를 막고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해 줘야 하고요. 목을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물이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코 밑에 이렇게 손을 대봐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호흡이 약할 때는 이제 바로 인공호흡에 들어가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야외 혈압계가 있는 경우가 잘 없죠. 혈압계가 있으면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을 텐데 야외에 혈압계가 없을 때는 이 손목이라든지 목에 맥박을 느껴봐서 너무 맥이 약하다 싶으면 몸을 조이는 벨트라든지 조이는 의복 등을 느슨하게 해주고 팔다리를 주물러 줘가지고 순환이 되도록 맥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네. 물에 빠졌을 때 체온이 내려가 있으니까 담요 등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체온 유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환자들 보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음식으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히려 그 많이 놀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음식물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섭취하는 게 좋고요. 가벼운 음식으로. 일단 따뜻한 물이라든지 따뜻한 차로 체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따뜻한 차 정도가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바닷가, 특히 해변가를 걷다 보면은 맨발로 걷고 싶어지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러다가 자칫 병에 발이 찔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땐 또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응급조치를 할 때 일단 소독약으로 상처난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지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물질이 피부에 박혀 있을 경우에 그 잡고 이러면 빼내고 다시 소독하고 지혈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출혈이 매우 심하거나 그 박힌 물건이 너무 클 때는 응급의료기관을 찾아서 처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가야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압박 지혈법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주로 발이나 팔에 이제 자상, 베이거나 상처가 나기 쉬운데요. 그랬을 때는 이 부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기본이 되고요. 그 부위에 혈액 공급을 하는 그 큰 혈관들이 있어요. 팔뚝이라든지 그 허벅지에 큰 근육을 수건이나 천을 이용해서 묶어주고 환부를 꼭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여기 피났다고 목을 꽉 조이면 안 되겠죠. 아니, 태진 씨 그럴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이상하게 벌레가 너무 잘 물려요. 똑같이 있어도 제가 벌레가 더 물리는 편인데 그럴 때 뭐 십자가 모양도 해보고 침도 발라보고 하는데 네. 벌레에 물렸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벌레에 물렸을 때 또는 벌에 쏘였을 때 일단 붓죠. 붓고 가려워요. 가려워서 긁게 되면은 피부가 벗겨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피부는 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오염 물질에 의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과민성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벌에 쏘여서 사망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네, 그 맞아요. 아나필락시스라고 해가지고 전신 반응 막 어지럽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구토하고 네. 미식거리고 이런 전신 증상이 오기도 하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벌레에 물리면 피부를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문지르면 더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죠. 부어오르니까 예. 흐르는 물로 깨끗이 차갑게 해주는 게 좋고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놔둬도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붓거나 염증이 생길 것 같으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침을 바른다든지 된장을 바른다든지 제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된장. 네. 된장녀도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요?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이 나을 수도 있지만 또 오염이 세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것을 바르지 않는 것이 좋고요. 얼음으로 환부를 차갑게 하면 가려움증을 조금 개선시킬 수가 완화, 있고요. 예.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물린 부위에 밴드를 붙이면 그 긁지 못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밴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아예 그냥 벌레 물리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제 그 벌레가 물 만한 그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다. 예. 얇은 소재의 옷을 긴 소매, 그다음에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벌레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독한 화장품이나 향수의 사용을 조금 자제하고요. 모기가 땀 냄새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땀이 났을 경우는 땀을 깨끗이 씻는 것도 벌레에 물리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벌레가 싫어하는 그 천연 허브 향이나 또 벌레 퇴치 용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뿌리거나 바르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이기 때문에 강한 햇빛에 그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시원한 바닷가나 그 깊은 산 속에서도 여름철 자외선 노출은 정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이제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붉어지죠. 벌겋게 타고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들이 오는데요. 더 심해지면 이제 물집이 잡히고 맞아요. 그 물집이 터지면서 피부가 탈락하는 현상들이 예. 나타나는데요. 이 화상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이제 몸살 나는 것 같이 발열이라든지 오한 등의 전신 증상이 이 일광 화상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고 모자를 착용해도 자외선 막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소화. 가장 예. 현명한 방법인데 아무리 휴가철이라고 해도 햇빛 밑에 있다가는 쉬는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서늘한 그늘에서 데워진 피부를 식히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즉 수영복 위에다 있는 그 자외선 차단 의복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착용한다든지 선크림 사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SPF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기능이 더 좋은 제품이니까 그 피부 면적당 도포량이 이제 적정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좀 읽어보고 한 번에 많이 바르기보다는 자주 수시로 또 연인들 서로 발라주고 이런 분위기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자주 수시로 넓게 골고루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그렇군요. 건강도 챙기고 사랑도 싹 트고 좋네요. 그럼 물집 생길 정도로 이미 그렇게 돼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부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네. 흐르는 찬물,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대서 열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집이 생기면 가급적이면 터트리지 않는 게 좋아요.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왕 터졌다 그러면 표피를 벗겨내지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의약품을 바르는 것이 좋죠. 네, 강한 햇빛은 아무래도요, 이렇게 햇빛에 그을려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땀도 많이 흘리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건강에는 안 좋지 않을까요?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이제 전해질 대사 이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미식겁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식욕이 감퇴한다든지 전신에 무력감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빨리 서늘한 그늘에서 체열을 낮춰주고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물 1리터에 티스푼 하나 정도를 넣어서 복용하면 좋고 요새 정제로 나오는 소금도 있으니까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그걸 복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즐거운 휴가보다 안전한 휴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고 시에 최초에 얼마나 바르게 처치했느냐가 향후의 그 예후를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자칫 휴가철 들뜨기 쉽거든요. 항상 방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휴가철이라도 너무 방심하지 말고 조금 주의력을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잔명가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차현희 대표, 서주호 변호사, 그리고 한진우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